안녕하세요. 우문공답의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만성 요통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경추통, 즉 목통증이죠. 목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통증은 요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증상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경추통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성 요통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경추 부위의 굉장히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추간판 탈출로 인한 경추부 신경근성 통증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경추부의 디스크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류는 이 요추부와는 좀 다르게 후방이 이 전방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후방으로 탈출하는 빈도가 요추보다 적고요. 그리고 구상도이기 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모형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보이시죠? 요추에는 이런 부위가 없습니다. 경추에만 있는 특수한 부위인데요. 이 구상도이기 관절이 이 추간판과 이 신경근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수액이 탈출해서 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을 막는 이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부통의 가장 많은 원인은요, 이 척추 후관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근이 다양한 부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변으로 인해서 이 경추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추 추간판 또는 이 추간공의 협착으로 인해서 이 신경 가지가 직접 압박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척추의 뒤쪽에 있는 후관절통이라든지 아니면 이 추간판 자체에서 나오는 통증으로 인한 연관통으로 인한 경부통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한 경부통. 예를 들면 흉곽 출구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경 다발이 지나가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통과하는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척수의 이 경수 부위의 병변, 즉 척추를 보시면 커다란 기둥 있잖아요. 이 경추부에 있는 이 기둥 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 후관절통은 이 두통을 흔히 유발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이 후관절, 이 부위에서 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두통이 있는 환자에서는 경추 2, 3번 마디 사이의 이 후관절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또 척추 후관절통은 주로 2, 3번 마디라든지 아니면 5, 6번 마디 경추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척추 후관절통을 좀 무시하게 되면 사실상 이 경추성 두통이라든지 척추 후관절통 진단의 거의 절반 정도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편타성 경추 손상, 이 손상을 받은 환자에서는 약 절반 이상에서 척추 후관절통이 원인이 돼서 이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 척추 후관절통의 발생률이 90% 가까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경추부 통증 및 경추성 두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척추 후관절통은 병변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이 동통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때로는 이 동통 부위와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척추 후관절 통증은 이 체성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관통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심장이 아프다고 이 심장 부위가 막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왼쪽 팔뚝이나 승모근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하는, 소위 통증이 되는 이 병변의 위치와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다른 이런 것을 연관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학적 검사상에 이제 환자의 척추 후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이렇게 압박을 좀 해보면 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팔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나 팔 쪽으로 이제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게 신경근성 통증, 즉 신경 가지가 눌렸을 때 나타나는 통증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경추 후관절 통증은 주로 주관절 이하로는 거의 내려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경근성 통증 같은 경우는 주관절 이하로, 그리고 손까지 통증을 미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추 추간판성 통증인데요. 결국 디스크에 대한 통증이겠죠. 요추부와 마찬가지로 이 추간판에 의한 통증은 체성 통증도 있고 또 신경성 통증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섬유륜이 파열이 됐는데 이게 이제 추간판 내에 국한되는 경우, 삐져 있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있는 경우는
이 후종인대라든지 척수의 경막을 자극해서 이 체성 통증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이 섬유륜이 이제 터져서 추간판이 뒤쪽으로 나와서 신경 가지를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신경근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경추는 요추와 다르게 이제 후종인대와 이 추간판의 섬유륜 후방이 여러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간판의 후방 탈출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경추부 추간판성 통증의 경우에는 주로 경부 후방과 어깨, 목에 분포하는 이제 통증 양상을 보이고요. 또 이제 특히 오래 서 있다든지 아니면 목에 하중을 주는 자세를 취할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요추와는 좀 다르게 통증 분포가 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어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추 신경근 통증인데요. 경추 신경근통은 이제 신경 척추강 안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척추강 밖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척추강 내의 원인은 이 추간판의 후방 탈출, 뒤쪽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화학물질이 뒤쪽에 있는 신경 가지를 자극했을 때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이 추간공, 신경 구멍이죠. 구멍이 협착이 일어남으로써 물리적 압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강 외의 원인은요, 흉곽출구 증후군, 그리고 말초신경의 압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카팔 터널 신드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체성 통증과는 달리 이제 좁은 띠의 형태로 목이라든지 어깨, 또 상완, 전완, 손까지 길게 뻗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경추성 두통은 후두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요. 후두신경통, 그리고 경추 관절염, 근막 통증과 간별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경추성 두통은 주로 목 상부 쪽으로 이 두정부를 지나서 눈 주위까지 이렇게 뻗치는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요. 대신 이 맥박이 뛰듯이 이 맥동성은 보이질 않습니다. 좁은 통증 영역을 나타내는 이제 후두신경통과는 다르게 이 광범위한 통증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런 통증 분포를 참고해서 우리가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관절 부위를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두통은 이제 경추 하부의 관절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목 운동의 제한, 그리고 이 동측의 상완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편두통과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 경추성 두통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경추부 외상, 특히 이 편타성 경추 손상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목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가 터졌을까봐 걱정하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이 척추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 통증이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통이 계속 만성적으로 발생할 때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의외로 경추성 두통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잊지 않으시고요.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